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딕입니다.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역사적 신고점을 갱신하며 휴 다들 고생했다, 드디어 대불장의 사막이 열리는구나 라며 모두가 축제 분위기에 축축이 젖어 있었는데요. 당연히 어림도 없지. 비트코인이 요망한 것이 지난주 내내 팍 내려가다 팍 올랐다. PPI 발표니 펄 연설이니 온갖 소스들이 뒤엉키면서 어질어질한 개미털기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영상을 올린 지가 좀 됐기 때문에 가볍게 복귀해보자면, 고점 갱신 전 의도적으로 눌림을 주는 것 역시 의도를 담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역사적 최고점인 123.3K는 최소 돌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보셨듯 저는 8월 12일 비트코인이 풀발을 하기 직전 조만간 123.3K의 최고점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견했고, 정확히 말씀드렸던 대로 최고점에 익절을 하면서 약 2.5만 불, 하나로는 대략 3천만 원 정도를 섹시하게 매입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00번 말하는 것보다 직접 보고 느끼실 수 있게끔 결과로 보여드린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참혹하기 그지없는 코인 바닥은 소리 없는 전장이요, 무발 10cm 미만은 감히 발도 들일 수 없는 상남자들의 콜로세움이에요. 저는 매일같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거대 세력들과의 치킨 게임, 제로섬 게임을 하며 그래 좋아 이년아,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어디 한번 해보자 라는 경건한 마음으로, 마치 전장에 나서는 이등병의 마음으로 차트와 한 몸이 된다고요. 그런 제가 오늘만큼은 특별히 피로 써내려간 저의 인사이트, 전장의 교훈을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까지는 세력과 저의 제로섬 게임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까지 함께 쓰리썸 게임을 진행하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쌉소리 그만하고요. 지금부터는 웃음기, 장난기 싹 다 빼고 진정한 차트 분석의 정수, 오직 매매만으로 남의 여친을 빼앗고 남친은 게이로 만들어버리는 악독한 남자, 다른 건 몰라도 차트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보는 남자, 저 코비디기가 여러분들에게 신세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다들 마음이 급하실 테니까 바로 본론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파월 연설 이후 장대 양봉을 만들고 야금야금 내려가고 있는 현 시점, 저희는 도대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돈이라는 걸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일하게 추후에 의심할 여지도 없이 여전히 상승비로만 매매를 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내내 고점을 높이며 움직일 때 영웅이 돼보겠다고 하락 기우제를 지내던 유튜버들이 아주 많았죠. 근데 오를 때는 입 꾹 닫고 있다가 이제야 좀 빠지기 시작하니 봐라 내가 떨어진다 했제? 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여러가지 잘못된 생각들이 뒤엉켜서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왜 여전히 상승비로만 매매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차근차근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곱씹어 드릴게요. 오늘 분석에서는 현재 형성이 돼 있는 캔들과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중점적인 근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요소가 앞으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 단서이기 때문이에요. 먼저 차트상 앞선 캔들들을 좀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이낸스 비트코인 4시간 차트를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PPI가 악재로 작용하며 발표 직후에 거래량이 터진 음봉이 등장해줬고요. 이후 횡보 형태의 되돌림 구간을 거쳐 추가 하락이 발생해줬습니다. 추가 하락이 나오기 전 등장한 4시간 음봉 캔들은 이전 모든 거래량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은 캔들이었고, 단기 상승 추세선을 이탈해준 캔들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파월의 연설이 진행되고 나온 4시간 양봉 캔들 역시 완전히 반대의 관점으로 동일한 상황입니다. 4시간 봉 차트에서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캔들이 등장했고, 단기 하락 추세선을 시원하게 돌파해준 캔들이 형성되었죠. 이는 앞서 하락을 이끌었던 캔들과 정확히 반대 버전입니다. 비슷한 강도의 거래량, 같은 방식의 추세선 돌파, 하지만 방향만 정반대죠. 따라서 이번에 등장한 캔들 또한 높은 확률로 추세 반전을 보여주는 캔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무엇보다 이번 양봉 캔들의 거래량이 이전 80K 횡보 라인에서 매물대를 밀어주며 등장한 양봉 캔들의 거래량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더더욱 추세 반전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엘리어트 파동이니 임펄스니 섹스니 그런 것보다 정말 심플하게 캔들과 거래량만 봐도 이 내용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꼬아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한편 그렇다 할지라도 캔들과 거래량만으로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으니까 추가적인 근거도 함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부터는 다소 이해하기에 난해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알트 매매를 하시거나 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이라도 높게 가져가려면 필히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니 집중해서 하나씩 이해하며 잘 들어주세요. 자,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간단히 말하자면 이더리움 한 개를 매수하기 위해 필요한 비트코인의 개수를 보여주는 차트예요. 좀 더 직관적으로 말하면 이더리움의 가격을 비트코인의 가격으로 나눈 값입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에 대비한 상대적인 이더리움의 가격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개념을 이해한 채로 현재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를 보면 일봉에서 상당히 중요한 저항 구간에 도달해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더리움 사토시가 눌릴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여기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더리움 사토시가 하락한다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자고요. 이더리움 사토시는 하락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더리움의 가격이 횡보할 때, 올라갈 때, 내려갈 때를 각각 나누어 해석해 보면, 먼저 첫 번째, 이더리움의 가격이 횡보하지만 이더리움 사토시 가격이 낮아지면 비트는 상승한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이 단독으로 상승한다는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 이더리움의 가격은 올라가지만 이더리움 사토시 가격이 낮아진다면 비트는 더 크게 상승한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더 큰 폭으로 상승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더리움의 가격이 내려가면서 이더리움 사토시 가격도 낮아진다면 비트는 하락하더라도 그 낙폭이 상대적으로 작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하락에 대한 상대적 방어력을 갖는다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케이스 모두
모두 비트코인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좋을 가능성이 높은, 즉 비트코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겠죠. 상승 확률 증가, 하락 시 방어력 강화,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 이더리움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 가능, 이렇게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확률에 입각한 해석이니까 아직은 근거가 부족하긴 해요. 따라서 이더리움 차트도 함께 해석을 해봐야겠죠. 현재 이더리움 차트를 봤을 때 2021년의 고점을 살짝 뚫어주고 횡보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의미성이 짙은 구간을 돌파해주면 곧바로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적어도 횡보를 오랜 기간 해주거나 혹은 위로 매물대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죠. 그렇다면 위에서 불리한 케이스를 가져와서 다시금 해석을 해봅시다. 이더리움이 횡보를 하거나 혹은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해석되는 현 시점, 이더리움 사토시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어떤가요? 좀 생소한 이야기지만 이해는 잘 되시죠? 솔직히 제가 봐도 설명을 존나 잘한 것 같긴 한편, 그래 알겠어 비디가, 결론은 그래서 롱이라는 거잖아. 근데 롱인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질문을 주실 텐데요. 언제나 그러하듯 저는 칼같은 남자기 때문에 관점에 대해 목표가가 어디며 관점 폐기 구간이 어디인지까지도 정확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 관점 폐기 구간은 굉장히 심플해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근거 중 캔들의 그 정답이 있는데요. 이렇게나 거래량을 많이 터트리며 밀어올린 캔들의 저점은 절대로 이탈돼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이며 이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111.6K가 우리의 관점 폐기 구간이 됩니다. 자, 그럼 관점 폐기 구간 다음으로는 목표가도 알아야겠죠. 이 역시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는 1시간 봉에서 계단식 하락을 했다는 점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계단식 하락을 그리면서 내려가 주면 숏을 치는 개미들은 일반적으로 계단의 단기 고점에 스탑로스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떨어진 구간의 계단을 1번부터 4번까지 네이밍했을 때 현재는 3번, 4번의 계단을 깨준 상태예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추세 전환에 성공하는 경우 그 다음 계단은 당연히도 깨주기 때문에 이번 계단의 고점인 118.5K는 돌파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나왔네요. 앞으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된다? 비트코인이 111.6K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떨어질 때마다 눈기 다 맞고 떨롱만 치면 된다 라는 것이죠. 어때요? 참 쉽죠?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결론 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롱이다. 제발 쥐똥만큼 떨어진다고 쫄지 좀 마라. 오히려 기회고 떨어지는 게 촉촉발이 행운이라고 볼 수 있다. 비트코인은 111.6K를 깨지 않는 선에서 상승할 것이며 118.5K는 최소 돌파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명확한 플랜이 있음에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코비딕 회생일기 방에다가 타점부터 대응까지 전부 남기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그냥 봐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말로만 나불대는 푸스가 아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포지션 들어갈 때마다 소수점 단위까지 다 공유를 한다 이거예요. 진즉부터 저와 함께하고 있는 틱박이들은 매일매일을 선상 요트 파티 중이니까 지금이라도 섹시한 남자들의 모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고로 코비딕 회생일기 방은 입장 조건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이 부분만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올라갈지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